지난 시간에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시에이션 쓰면 좋겠는데 네, 어디가 알겠다. 네, 그 y y2 프라임 더하기 px y 프라임 더하기 qx y는 0이라고 하는 호모지니어스한 나중에 이거 rx로 바뀌어 가지고요. 난 호모지니어스하다고 표현할 건데 그건 좀 이따 하고요. 호모지니어스한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 이게 왜 리니어인지 얘기했죠. 어제 함수 y는 그 함수 f가 이 뭐예요 저기 실수 도메인에서 실수 도메인으로 넘어갈 때 한번 미분하는 거를 해가지고 리니어 평가를 했죠. y는 f에 ax 플러스 b를 y를 bx2를 넣어가지고 미분했을 때 a의 fx1 더하기 b의 f의 x2가 나오는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형이라는 것도 보여줬었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퍼스트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에서 이거의 해가 변수 분리법을 이용해서 y는 c의 엑스포넨셜의 kx였으니 아마 이거의 차수를 높인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해가 두 개일 거고 그거를 이런 형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람다 1과 람다 2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그죠? 캐릭터리스틱 이케이션을 유도를 했었죠. 그래서 y의 해가 람다 x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한 번 미분한 거는 람다 엑스포넨셜 람다 x고 두 번 미분하면 람다 또 뛰어 나오니까 람다 제곱 이렇게 될 거고 해서 이 세 가지를 여기 다 잡아 넣어서 식을 쓰면 람다 제곱 더하기 p 람다 더하기 q에다가 엑스포넨셜의 람다 x는 0인데 얘는 0이 아닐 거니 얘가 0이어야 한다고 해서 얘를 가만 쳐다보니 야 이게 y2 프라임 더하기 p y 프라임 더하기 q y는 0인데 그냥 y2 프라임 자리에 람다 제곱 y 프라임 자리에 람다 y는 없어지고 그래서 2차 방정식 모양이 나왔고 이 직선 방정식의 람다는 뭡니까라고 하면 근의 공식이죠. 뭐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근의 공식 써서 특성 방정식의 배를 찾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안에 있는 p제곱 마이너스 4p가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 해가지고 람다 1, 람다 2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 람다 1과 람다 2 가질 수도 있겠죠. 중근 가지는 케이스. 그다음에 둘 다 복소수인 케이스. 그래서 뭐 알파 플러스 i의 베타 쓰고 두 번째 건 알파 빼기 i의 베타 뭐 해가지고 요 케이스는 답을 y1, y2 뭐 나오고 얘도 y1, y2가 뭐가 나오는지 썼습니다. 이거는 다 했습니다. 예제 문제도 풀었고요. 이번에는 어디 갔습니까? 중근인 경우로 봅시다. 그래서 특성 방정식을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호모지니어스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이케이션의 특성 방정식을 세워서 풀었는데 근이 이놈의 근이 중근이네. 이럴 때는 원래 내가 풀고자 하는 y2 프라임 더하기 px y 프라임 더하기 qx y는 0의 솔루션은 뭘까요? 일단 근이 두 개는 있을 테니까 y1과 y2가 솔루션일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문제는 중근이니까 하나는 그거겠지. 엑스포넨셜의 람다 x 그 중근을 특성 방정식의 근, 네, 중복한 근인 람다 하나는 써서 y1x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y2x는 난 모르겠네. 이거 똑같이 2의 람다 x가 쓸 수도 없고 그럼 똑같은 거니까 뭘까? 뭘까? 모르겠다. 모르지만 x에 대한 함수일 테니 그럼 뭔가 x에 대한 함수 ux랑 원래 있는 거랑 곱해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쓴다는 게 뭐예요? y1이랑 솔루션 이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해 y1과 y2는 서로 독립이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요렇게 씀으로써 y1, y2는 어제 인디펜던트 하지 않는 거는 이렇게 상수배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수배가 아니라 ux라고 하는 임의의 함수, x에 대한 함수를 넣어서요. y1과 y2, 즉 이놈의 특성의 방정식이 하필이면 참 중근이지만 어쨌건 해는 두 개일 테니 그 두 개의 해는 분명히 이게 세컨 오더 방정식이니 해 공간은 디멘전이 두 개고 베이시스도 두 개인데 베이시스가 똑같을 리는 없는데 특성 방정식 풀어갖고는 도저히 그게 뭔지 모르니
야, 그럼 다시 원위치 특성 방정식에 중분하지 말고 이걸로 해서 서로 독립이다라는 거를 일단 만듭시다. 그런 다음에 기본이죠. 뭐 기본 중에 풀이 방법의 기본의 기본. 해가 이거면 다시 대입하면 그건 이꼴 0을 만족한다라는 거죠. y2를 미분하고 y2 또 두 번 더 미분한 걸 찾아서 이 세 덩어리를 원래의 식에다가 대입해서 이꼴 0이라고 쓸 겁니다. 미분합시다. 이게 x를 표현을 해서 좀 번거로우니까 uy1이라고 간단하게 쓸게요. 자, 이 프라임은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u 프라임 y1 더하기 uy1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y2 프라임은 이거를 또 미분하면 되잖아요. 그럼 u2 프라임의 y1 더하기 u 프라임의 y1 프라임 하고 두 번째는 원 u 프라임 y1 프라임 하고 뒤에 거는 u에다가 y1을 미분한 거에 또 미분하고 뭐 이 둘은 똑같으니까요. 네.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됐다. 다 썼다. 그럼 y2 프라임도 구했고 y2 프라임도 구했고 그냥도 갖고 있어요. 얘를 원래식 말하기 힘드니까 1번이라 할게요. 1번에 대입합시다. 대입하세요. 그리고 1번에 대입을 해서 써봅시다. 공간이 모자라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입을 하면 y2 프라임 자리에 넣으면 되니까 u2 프라임 y1 더하기 u 프라임 y1 프라임 더하기 uy1 2 프라임 두 번 미분한 거 쓴 거예요. 더하기 p에 하고 그 다음에 y 한 번 미분한 거죠. 그러니까 y2 프라임을 쓰라는 겁니다. u 프라임 y1 u y1 프라임 넣고 마지막으로 q에다가 y y는 그냥 u y1 하고 이꼴 0 끝입니다. 이걸 어디에 대해서 정리할 거냐면 u를 주인공으로 해서 씁시다. 그러면 u2 프라임 붙어 있는 놈 다 찾아 하면 얘밖에 없습니다. y1 여기 쓰고요. 그 다음은 u 프라임에 대해서 나머지 있는 놈 다 괄호 안에 넣어 봅시다. u 프라임이니까 얘 있고요. 얘 있고 없어요. 그러면 2y1 프라임 더하기 py1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u만 있는 놈으로 해서 괄호 쫙 쳐서 이꼴 0 씁시다. u 있는 놈 찾아보면 얘 있고 얘 있고 얘 있네. 그러면 y1 2 프라임 더하기 u 그러니까 py1 프라임 u니까 qy1 쓰고 나니까 잠깐만요. 이거 얘는 그냥 0 아닙니까? 왜? y2 프라임 더하기 py 더하기 qy라는 방정식의 솔루션 중에 하나가 y1인데 대입한 거는 0일 거잖아요. 대입한 거네. y 자리에 y1 넣어서. 뒤에 이거 0이에요. 이거 웬일이야?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y1 u2 프라임 더하기 바로에 u 프라임은 0 이렇게 돼요. y1 프라임 더하기 py. 많이 보면 이거를 이제 제가 챕터 1에서 하나 설명을 안 하고 여기 와서 하려고 밀어둔 게 챕터 1의 제목 중에 리덕션 오브 오더라고 쓰여지면서 뭔가 설명하는 조그만한 한 몇 문단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차수를 낮추는 건데요. 개수를 낮추는 거죠. 세컨 오더를 퍼스트 오더로 낮추는 일인데요. 지금 요 문제가 딱 그 케이스입니다. 두 번 미분한 거, 한 번 미분한 거니까 마음 같아서는 야, u 프라임을 대문자 u라고 합시다. 그럼 u 두 번 미분하면 대문자 u 한 번 미분한 거잖아요. 이게 대문자 u를 x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한 거라고요. 이렇게 치환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u가 가지고 있는 오더를 낮춥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위에 있는 식. y1, u2 프라임은 u 한 번, 대문자 u 한 번 미분한 거죠. 그다음에 얘는 이 y1 프라임 더하기 py1 쓰고 u 프라임을 아까 u라고 얘기를 했죠. 그 이꼴 0. 이렇게 딱 풀고 나면 지금부터는 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답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변수 분리해서 풀면 돼요. 변수 분리. 이 그거잖아요. 이거 du, dx고 그죠? 이 u 있잖아요. 그럼 넘길 거 넘기고 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u를 밑으로 이렇게 당기고 dx를 넘길 겁니다. u분의 du 되고 얘는 y1도 양쪽으로 나눠 버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넘길게요. 밑으로 그러면 y1, 2y1 프라임 더하기 py1 이렇게 되고 이 dx를 딱 곱했으니까 여기는 dx 남죠. 이렇게 되고 뒤에는 0.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고 나면 변수 분리 되네요. 그죠? 변수 분리 되잖아요. 이꼴 0 나누기 이쪽 이렇게 해서 는하고 마이너스
변수 분리 됐잖아요. 여기 순전히 U만 있고 얘는 U 아닌 애들 다 있잖아요. 그럼 이거 양쪽에 적분하면 로그 대문자 U는 하고 다시 넘길게요. 이 마이너스 귀찮아서 다시 이쪽으로 해서 이꼴 0 쓸게요. 이 더하기로 하고 이거 적분하면 되죠. 적분 어떻게 해요, 이거? y1 잠깐만요. 이거 하나는 돼요. 하나하나. 얘는 서로 이렇게 약분되니까 p니까 그러면 인테그랄 p 뭐 x를 좀 살릴게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얘는 됐어. 얘는 어떻게 적분하지? y1 미분한 게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분한 게 있으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하기 편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는 앞으로 튀어나오고 로그 y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요 아까 요렇게 계산한 건 뒤에 했으니까 다 그렇지. 그러니까 다 했습니다. 답 찾았죠. 이제 요걸 들고 계속 풀어가면 뒤에 할게요. 자리가 없어. 로그 u 로그 대문자 u는 넘길게요. 마이너스 2 로그 y1 빼기 인테그랄 px dx. 아까 부정적분 상수 빼먹은 거 이제 넣을게요. 여기서 하고 마이너스 2는 올리면 로그 y1을 마이너스 2승이죠. 하고 빼기 x dx 됩니다. 뭐 이게 상수 나중에 붙여도 되니까 이걸 이제 양쪽에 엑스포넨셜을 취해서요. 네, 없앨 거 없앱시다. 그러면 u는 어떻게 돼? 이 지수함수니까 위에 거만 내려오면 y1 마이너스 2승이고 위에 거는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 그대로 올라가면 될 거고 상수는 그냥 앞에다 이렇게 크게 하나 C 붙일게요.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대문자 u는 C에다가 y1 제곱분의 1에다가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 px dx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u입니다. 요 스몰 u, 스몰 u를 구해야 되니까 얘는 뭐였죠? 네, u를 한번 미분한 거니까 거꾸로 적분하면 되죠. 대문자 u를 한번 적분하면 네, 스몰 u 우리가 구하려는 게 나오죠. 그럼 이것도 넣고 y1 제곱분의 1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dx dx 해서 닫고 그럼 끝나요. 요게 UX입니다. 지금 UX가 뭐지? 하고 또 방향을 잃은 학생을 위해서 앞으로 돌아가서 UX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얘요, 얘. 얘. 이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고 싶은데 특성 방정식에 써서 풀었더니 중근이에요. 그럼 답이 이거랑 이거 똑같은 거 쓸 수는 없으니 하나는 알겠어. 그걸 Y1이라 했어. 모르는 두 번째는 뭐야? 근데 둘은 분명히 독립일체. 이렇게 쓰면 되겠네. 해서 U가 나온 거예요. 이 U를 드디어 구한 거예요. 구한 거 봅시다. 얘예요, 얘. 얘예요. 오, Y1. 네, 아까 그 Y1 먼저 얘기했잖아요. 2의 람다. 이거 뭐라고요, 람다? 특성 방정식 플러스 나오는 중근 그 숫자 잡아넣으면 됩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P는? 네, 주어진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그 Y 프라임 앞에 붙어 있는 개수 걔 잡아넣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잡아놓고 적분해가지고 지수함수 씌우고 얘는 중근에 있는 거 해가 제곱해서 분의 1 씌우고 그거 결과를 곱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적분하면 U가 나옵니다. 뭔가 좀 복잡하긴 하나. 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풀려고 하는 UX를 풀었으니 따라서 야, 특성 방정식이 중근일 때 해가 Y1, Y2가 있는데 Y1은 이거야. 이 중근되는 람다야. 근데 이 Y2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U하고 Y1 곱하면 돼요. 아니네. U 구했잖아요. 여기 U만큼 있죠? 씁시다. 인테그랄 Y1 제곱분의 1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PX DX 쓰고 여기다 뭐 곱하라고요? Y1. 네. Y1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곱할까요?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Y2는 요겁니다. 이꼴 Y1 곱하기 인테그랄 Y1 제곱분의 곱하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뭐 이렇게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외우세요. 이게 암기. 특성 방정식이 중근일 때, 뭐 특성 방정식 세우는 건 2차 방정식이니 식은 죽먹기고 암산도 될 것이고 중근이 나왔어요. 그 중근을 람다라고 합시다. Y1은 구해요. Y2는 어떻게 구하죠? 외우세요. 이거 외워놓으면 편합니다. 아, 나 외우기 싫어요. 하면 요 과정을 매번 하면 됩니다. 아, 뭐지? 외우기 싫다면 이렇게 세우고 미분해가지고 대입한 다음에 식을 대입해서 쭉 정리한 다음에 이쪽은 Y1 거니까 0이니까 이렇게 해서 리덕션 오브 오더 기술을 써서 이렇게 다시 놓고 쭉 적분을 계속해서
U를 구한 다음에 다시 Y2에 U를 곱해서 이렇게 답을 얻으면 돼요. 매번 하려면 무지하게 골 때릴 겁니다. 네. 그래서 외우세요. 이거는 외워두면 좋습니다. 외워봤자 1년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그래도 기말고사 칠 때까지는 외워두도록 합시다. 자, 그럼 저 외운 걸 가지고요. 이제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에서 여기서 이 특성 방정식을 풀었겠죠. 풀었더니 중근이 나와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의 복수로만 나죠. 그래서 솔루션 y1x는 엑스포넨셜의 람다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y2x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얘 y1에다가 뭐라고요? y1 제곱 되죠? 네, 일부러 넣은 거예요. y1 제곱으로. exponential 마이너스 px dx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요. 한번 람다가 뭐지? 한번 풀어봅시다. 요 방정식의 특성 방정식이면 람다 제곱 더하기 p 람다 더하기 q는 0이잖아요. 이걸 풀었을 때 중근이 나오는 거는 이의 루트는 0이라는 거죠. 그 내부가. 여기에 마이너스 p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겁니다. 이거. 2분의 마이너스. 근데 여러분 책에서요. 나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책에서 이 표기 방법을 이 p 대신에 a로 썼어요. A. 하여튼 따라갑시다. 책대로. P 대신 A로 쓰면 돼요. 그렇게 따지면 얘도 A예요. 그죠? P 역할을 하는 게 이게 A니까. 그죠? 그럼 아까 등근은 람다는 마이너스 2분의 A죠. 그래서 람다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A를 넣읍시다. 마이너스 2분의 A 이렇게 넣을 겁니다. 그러면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 2분의 AX. A 어디에요? 하면 이거예요. 특성방식 요 P를 A라고 썼다고 AX로. 인테그랄 얘는 2하고 앞에 있는 2하고 약분되고 마이너스니까 위로 올라가면 exponential의 ax 승이 될 거고 exponential의 마이너스 a의 dx 이렇게 됩니다. 이런 좀 풀만 할 겁니다. 요건 접근하면 마이너스 ax 꾸라 이렇게 되면 둘이 없어지네요. 1이죠. 1을 접근하면 x죠. 그래서 얘는 그냥 x예요. x의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ax 이게 뭐라고요? y2예요. 와 잠깐만 이게 람다 자리에도 마이너스 2분의 a 넣어볼게요. 됐다. 정리가 되죠? 오, 이렇게 생겨먹은 이 A라고 바꿀게요. 이렇게 생겨먹은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에서 특성 방정식을 세워서 중근이 나오는 케이스에는 답이 y1x는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a의 x 이게 솔루션 하나고요. 두 번째 솔루션 y2는 x를 곱해서 이렇게 답을 쓰면 돼요. x가 곱해졌다는 것만 달라요. 그럼 이 둘은 리니어 인디펜던트 하냐? 인디펜던트 하잖아요. y1, y2를 상수 하나 붙여갖고는 얘를 이쪽으로 원재료로 상수 곱해갖고는 못 풀어요. 서로 독립 맞아요. 그래서 나는 얘도 외워주길 희망합니다. 이거 암기하세요. 내가 중근인 케이스입니다. 그럴 때 요 앞자리 난 P가 좋은데 얘는 나한테 A로 바꿔놨어요. 어쨌건 네. 하나의 해를 찾았죠. 요 마이너스 2분의 2 어디서 나와요 하면 근의 공식. 2분의 마이너스 가운데 이거 B. 고등학교 때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으로 했으니까 해 X는 뭐 2분의 마이너스 B에서 요 X 앞에 있는 요 개수가 들어왔잖아요. 여기는 요 람다 앞에 요거니까 그게 Y 프라임 앞에 거잖아요. 그래서 그 A입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암기해야 되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사실 요 암기가 더 중요해요. 많이 써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 다룰 얘기는 아니지만 잠깐만 확장을 좀 해볼게요. 두 번 미분한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중근을 가진 특성 방정식이 중근 가지는 경우에 저러하다면 x만 곱해서 뭐 해를 구할 수 있으면 세 번 미분한 이건 이제 챕터 3의 다룰 얘기인데요. 이것도 자연스럽게 확장이 됩니다. 이거 호모지니어스하죠. 세 번 미분한 거예요. 뭐 그냥 확장한 거예요. A, B, C로 좀 더 확장한 겁니다. 이때 특성 방정식을 그럼 이건 3차 방정식이겠죠. 이거 풀면 되겠죠. 3차 방정식 푸는 거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뭐 이거 됐고 이 푸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솔루션이 다 중근이에요.
네, 세 개가 다 똑같은 값이 나왔어요. 이럴 때 이 서드 오더를 가지는 이런 서드 오더부터 이제 하이 오더라고 표현합니다. 이 하이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은 도대체 뭘까? 어, 세 개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y1, y2, y3 세 개가 있을 건데 하나는 확실히 알죠. 엑스포넨셜의 람다 x 이건 끝나요. 두 번째는 뭘까? 세 번째는 뭘까? 이거의 질문인데요. 조금 전에 배운 세컨 오더의 경우에는 by는 0인 경우에 해 두 개는 어떻게 쓴다고요? 이게 이렇게 쓰여지면 얘는 똑같이 쓰고 앞에 x만 곱하죠. 물론 저기 엄밀히는 마이너스 분의 겁니다. x만 곱하죠. 그럼 얘는 y2는 뭐 뭔지 모르지만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럼 얘는 뭘까요? 또 곱하면 안 돼요? x 두 번 곱해서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진짜 답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배를 가집니다. 서로 linearly independent 하죠? 네, 서로 절대 상수배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이런 서드 오더를 가지는 방정식의 해인데요. 이것도 나중에 이꼴 0이라서요. 뒤에 RX를 붙일 건데 0이 나온다는 거는 이 미분 방정식의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이라고 해서 특별히 H를 붙입니다. 지금은 좀 왜 저런 걸 하지인데 미리 익숙해지라고 내가 가르쳐 줍니다. 그럼 이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은요. 이렇게 더해서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게 위에 있는 3 오더, 서드 오더 가지는 리니어 미방의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입니다. 나중에 여기 뒤에 우변이 0이 아닐 때는 솔루션 Y는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에 하나 더 찾아야 돼요. 그 파티큘러 솔루션인데 요거 찾는 것도 뒤에서 연습할 겁니다. 해가 엄청 길어질 겁니다. 일단은 확장하는 거, 특성 방정식이 둥근일 때 어떻게 확장하는지 잠깐 챕터 3에 있는 것도 끄집어 와서 설명했습니다. 너무 이런 얘기만 한 것 같아서 또 책에 있는 예제 하나 풀어봅시다. x제곱 y2 프라임 빼기 x y 프라임 더하기 y는 0이라는 미분 방정식입니다. 이때 책에서 첫 번째 해 y1x는 x라고 줬습니다. 이때 y2x는 뭡니까? 이게 질문인데요. 여기 있는 x제곱이 뭔가 앞에 붙어서 좀 불편하니까 나눠볼게요. 그럼 y2 프라임 빼기 x분의 1 y 프라임 더하기 x제곱분의 1 y는 0 이렇게 됩니다. 아, y2를 구하고 싶죠. y1을 아니까. 그래서 y2 구하는 거 아까 전에 외우라고 했잖아요. 원래는 ux, y1, x 이렇게 해서 구하면 돼요. 이거 하나를 줬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뭔지 몰라도 1차 독립이 되도록 UX에서 이 U를 구하면 되는데 아까 전에 U 구해가 이거 열심히 해서 따라서 U 어떻게 되고 해서 Y2는 어떻게 되는지 얘기했죠. Y1 인테그랄 Y1 제곱분의 1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그 PX, DX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요. 그럼 Y1 자리에 대입하면 됩니다. X 넣고 이거는 X 제곱분의 1 넣고 엑스포넨셜의 Y P가 뭐지 하고 쳐다보면 얘죠. 제가 이걸 이렇게 나눈 이유는 아까 공부할 때 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P, Q로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x분의 1 dx 이렇게 넣으면 돼요. 다 했네. 이 정도 적분은 뭐 식은 죽먹이죠. 얘는 없어지고 x분의 1을 적분하면 얘는 lnx죠. 그러면 엑스포넨셜이 lnx, 엑스포넨셜이 lnx니까 얘는 네, 일단 1층 여기 2층, 3층이라서 1층, 3층 바꿔 먹으면 돼요. 그럼 x의 ln 2의 1이잖아요. x예요, x. 됐네. x 제곱분의 1 x dx. 이거 하나 날라갔어. 그럼 x분의 1 또 저기 이거 적분하면 x의 로그 x 끝. 찾았습니다. 그래서 y2 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 해가 주어졌을 때 두 번째 해를 찾는 방법 얘 이용하면 됩니다. 이거 외우라고 한 거, 이 진가가 여기서 나오죠. 이걸 일일이 다 풀어가지고 이 공식 찾는 것보다는 외워두면 금방 써먹습니다. x의 로그 x가 두 번째 해입니다. 됐죠? 사실 이 y1이 x라는 것도 한번 좀 직관력이 있는 학생이 이게 x의 0승이고 1승이고 2승이고 얘는 아예 미분 안 한 거에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 뭔가 그대로 이건 두 번, 한 번, 빵번, 2승, 1승, 빵승
뭔가 x에 y가 x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고 대입해 보면 두 번 미분하면 0이고 여기 한 번 미분하면 1이고 여기 x니까 오 빼기 x 더하기 x는 0에서 바로 직관적으로 이것도 찾을 수 있어요. 조금 수학적 감각이 있으면 바로 보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오늘 배웠던 1차 독립인 해 하나 더 있을 테니까 걔 이용하면 딱 하고 답 두 개 바로 찾습니다. 뭐 이렇게 풀면 따라서 답은요. 일단 이게 0이라서 좀 미리 땡겨오면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은 x와 x 로그 x의 이런 1차 결합 형태로 왜냐하면 배웠잖아요. 상수 빼먹었다. C1, C2, C1, Y1 다음 C2, Y2 이게 1차 결합 형태가 솔루션이니까요. 그래서 위에 있는 주어진 예제 문제의 제너럴 솔루션은 아래와 같이 C1, X1 다음 C2, X 로그 X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요건 부정적 분상수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으로 되어 있는 예제 문제도 하나 풀어봅시다. 하나만 더 풀어봅니다. 집중도가 떨어질 때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하나만 더 풀고 잠깐 브레이크 합시다. 이렇게 생긴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있고요. 얘는 이제 부정적 분상수 다 없애라고 조건을 줬습니다. 프라임은 마이너스 5 이렇게 책에 있습니다. 풀어보세요. 한번. 배운 것만 이용하면 금방 풀 수 있습니다. 딱 보면 두 번 미분한 거고 플러스 1, 마이너스 2, P하고 Q 위치 다 보입니다. 풀이를 해보면 특성 방정식 딱 세워서 인수분해하면 따라서 람다는 마이너스 2, 1. 두 개 나오네요. 오! 서로 다른 실근이네요. 네. y1은 엑스포넨셜에 람다 1, 이걸 람다 1 잡고 뭐 이걸 람다 2라 잡으면 돼요. 마이너스 2x승, y2는 엑스포넨셜 x승 다 찾았죠. 따라서 y는 이게 0이라서 미리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은 C1 엑스포넨셜에 ES까지 x 더하기 C2 x 순서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 찾으면 끝이 아니라 이니셜 밸류를 줬잖아요. 자, 그러면 x에 0을 넣으면 여기 0을 넣으면 C1 더하기 C2는 4 되고 그다음에 한 번 미분한 거에 0을 넣으라죠. 이걸 또 한 번 미분해야 되겠네요. C1 엑스포넨셜 x 그다음 빼기 2 C2 엑스포넨셜 빼기 x 에다가 0을 넣어요. 0 넣으면 1이고 0 넣으면 1이니까 C1 빼기 2 C2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연립 방식 풀면 되죠. C1은 계산해 보니까 1, C2는 마이너스 3 나옵니다. 그래서 답을 이때는 파티큘러 솔루션이 뭐가 나오냐? 엑스포넨셜 x승 이건 마이너스 3의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x승 해서 이렇게 정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솔루션이 단 하나예요. 이니셜 밸류를 줬기 때문에 하나만 답을 찾아낸 겁니다. 뽑아드렸으니 빨리 하나만 더 풀고 싶시다. y2 프라임 더하기 8y 프라임 더하기 16y는 0이라는 걸 주고 이거의 제너럴 솔루션 YH를 구하라는 겁니다.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 구해보세요. 근데 성방정식을 이게 사실 암산하면 돼요. 머릿속에 탁 때려보면 이거네. 람다는 마이너스 4네. 중근이네, 중근. 중근이에요, 중근. 그러면 y1 때 하나는 엑스포넨셜의 람다 마이너스 4를 했고 두 번째 건 어떻게 한다고요? 네, x 곱하면 돼요. 끝. 따라서 솔루션은 C1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4x 더하기 C2x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4x. 이게 답이에요. 제도를 솔루션 바로 구할 수 있죠.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근일 때, 이거 해를 알면 다음 거는 x 곱하면 되니까 되게 쉽죠? 네, 금방 풀 수 있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 네, 계속 다음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잠깐 브레이크를 했고요. 이제 아까 번 얘기에서 그 혹은 나오는 거 연습 문제를 못 풀어준 것 같아서 간단히 머리 식힐 겸 풀어봅시다. y2 프라임 더하기 3y 프라임 더하기 9y는 0 이렇게 돼 있는 예제 문제도 있더라고요. 뭐 특성 방정식 세워보면 3 람다 더하기 9는 0이니까 네, 람다는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뭐 이렇게 해서 풀면 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7에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우리 예전에 요렇게 한번 나누어서 이쪽을 알파 이쪽을 베타라고 두었죠.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베타는 2분의 루트 27 이렇게 되게 해서 따라서 답 바로 쓰면 되죠. 루트 0이라도 미리 h라고 호모지니어서 쓸게요. 엑스포넨셜의 알파 승 x 알파 x 쓰고 부정적 분상수의 코사인 베타 x 더하기 C2의 사인 베타 x 이렇게 답을 쓰면 될 겁니다. 허수 나오는 것도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어, 이런 예제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이라고 버스나 버스나 답이 이니셜 밸류가 있음에도 답이 안 정해지는 예제 문제더라고요. 지금 보면 y2 프라임 더하기 y는 0인데 조건이 y0이 3이고 y 파이가 마이너스 3이고 그다음에 구간은 0에서 파이까지만 네, 이게 맞다라고 한 겁니다. 자, 이거를 풀어보세요. 이때 y는 뭡니까? 솔루션이 뭐가 나옵니까? 인데요. 특성 방정식 세워보면 y제곱 y 프라임이 없으니까 y만 있으니까 이는 0. 따라서 y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i입니다. i는 루트 마이너스 1 복소수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복소수니까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을 생각을 하면 네. 이게 지금 알파가 0 더하기 이거죠. 그럼 엑스포넨셜의 0, x는 이거 1이니까 안 쓸게요. D1 코사인 베타가 1이죠. x 더하기 C2 사인 x 끝. 직관적으로도 이런 문제는 풀려요. 두 번 미분한 거랑 자기 자신이랑 더해서 0이 나오는 거는 코사인도 두 번 미분하면 한 거랑 자기 자신 더하면 이 부호가 한번 뒤집어지니까요. 미분하는 과정에서. 사인도 그렇죠. 그래서 둘의 1차 결합 형태도 네, 솔루션이 될 겁니다. 뭐 직관적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지만 특성 방정식 이용해서 네, 답을 찾아도 됩니다. 자, 이제 이 예제 문제의 원래 의도는 이제 그럼 너가 이 모르는 게 두 개니까 이니셜 밸류 두 개 주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한번 넣어보세요. y의 0에 3을 넣으면 y 0은 3인데 그게 C1의 코사인 0이니까 1이고 그다음 사인 0은 0이잖아요. C1 이거죠. 그다음에 y에 파이를 넣으면 마이너스 3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y에 파이를 넣은 게 마이너스 3인데 파이를 넣어봅시다. 여기 파이 넣고 여기도 파이를 넣는데 사인 파이는 네,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사인 파이는 0이니까 또 쓸 게 없어요. 이렇게 쓰고 나면 야, 뭐 이거나 이거나 똑같네. 이거 뭐 C1, C2 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니셜 밸류를 무조건 두 개 준다고 해서 파티큘러한 답, 이 부정적 분상수를 없앨 수 있는 건 꼭 그렇진 않다 하는 것도 강조하고 싶어서 예, 답을 문제를 하나 들고 온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챕터 2.3에 대한 얘기고요. 2.4절에 대한 얘기가 이게 이런 얘기 제목을 보면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거 별거 없어요. 이거 읽고 나면 에이, 아무것도 안 있는데요. 디퍼런셜이라서 D. 근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어떤 함수가 있어요. 또 그게 또 다른 어떤 함수로 갈 때 이 D를 걸어준다라는 겁니다. D를 오퍼레이터 연산자니까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y, x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를 오퍼레이터를 여기 함수 yx에다가 걸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써요. d에 y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 오퍼레이터가 미분 연산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렇게 dy라고 쓰는 거는 그냥 y 프라임이에요. 에이, 이거 뭐 별거 아니네. 근데 별거 아닌데 일단 이렇게 쓴다라고 좀 받아들여 봅시다. 그러면 아까 오늘 강의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한번 미분한 방정식들 두 번 미분한 것들이 왜 사람들이 이걸 리니어 디퍼런셜 리니어란 단어를 왜 쓰냐 그냥 미방이지 왜 리니어냐 라고 할 때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죠. 솔루션 두 개가 있으면 둘을 1차 결합한 거에다가 내가 미분을 하는 함수 이 미분 연산자를 이렇게 박아 넣어요. 이러면 얘는 이렇게 해도 되죠. 네, 이렇게 해도 되죠. 맞잖아요. 이게 그거잖아요. A의 y1 프라임 더하기 B의 y2 프라임 될 거잖아요. 결국은 이 미분이라고 하는 이 D 오퍼레이터는요. 뭐 선형 함수임이 스스로 증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정의합니다. 그래서 L은 D제곱, 이 D는 ED예요. 여기 연산 오퍼레이터 D. 앞에 A를 붙이 AD 더하기 D 이렇게 할 겁니다. 요거 다항식이에요. 다항식. 다항식처럼 다룰 건데요. 이렇게 정의를 하면요. 이 L에다가 Y 함수를 걸어줍니다. 그러면 L은 원래가 이거라고 정의를 했죠. 이렇게 되니까요. 요거를 요렇게 하면 D 제곱인데 두 번 한 거라서 DY 이렇게 쓸게요. 상수 A에다가 DY 쓰고 B에다가 Y 뭐 그대로 가고요. 이게 뭐냐? Y를 미분 연산자 두 번을 적용하라고 하니까 Y2 프라임이 있고요. 얘는 한 번만 하니까 AY 프라임이고 얘는 그냥 나오고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 책에 있는 얘기 그대로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L은 이 L이라고 하는 거는요. Y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요런 연산 기능을 가진 L은 하는 일이요. Y를 Y2 프라임 더하기 AY 프라임 더하기 B 이렇게 바꾼다는 겁니다. 변환시키는 겁니다. 그런 연산 기능을 가진 거다라고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D라는 게 아까 언급한 대로 리니어하기 때문에 이 제곱하고 AD 한 거 이것도 리니어져서 L 알파 Y1 더하기 베타 Y2가 있으면 얘는 알파의 L Y1 더하기 베타의 L Y2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이 L도 리니어하다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거 도저히 안 믿기는데요 하면 대입해 보세요. 요거 해가지고요. 아까 L 걸어주는 거 가르쳐줬죠. 요걸 여기 넣어요. 그럼 이제 알파의 Y1에다가 D제곱 AD 이거 다 걸어줘요. 그래서 식을 한번 제가 앉아서 써봤는데요. 알파의 Y1 2 프라임 더하기 베타의 Y2 2 프라임 더하기 위 알파 Y1 프라임. 그냥 안 써도 돼. 내가 해온 거 그냥 보여주려고. 뭐 이게 안 써봤어. 앉아서. 되긴 되더라고요. 알파의 Y1 두 번 미분한 거 A의 Y1 더하기 B Y1 베타에 이렇게 식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맞다. L은 리니어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라고 쓰는 D를 D제곱 더하기 AD 더하기 B라고 정의해가지고 L도 리니어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책에 나옵니다.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하나 아까 L이라고 정의한 그 연산자에다가 함수 Y를 인가를 하면 이건 결국은 Y 두 번 AY 프라임 B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케이션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여태까지 배웠던 이 미분 방정식을요. 요렇게 꼭 표현하는 게 나는 이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다항 함수의 형태로 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사실 이거 우리 이미 했어요. 생각해 보면 y2 프라임 더하기 ay 프라임 더하기 by는 0이라고 해놓고 여기서 우리가 찾았던 게 특성 방정식 이렇게 찾아가지고 뭘 풀었잖아요. 이거 이게 뭐지? 얘요 얘. D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얘랑 모양이 똑같죠? 그래서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풀었던 특성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런 미분 연산자하고 되게 비슷한 거였구나. 이렇게 이해를 좀 시켜보려고 이 챕터에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뭐 근데 예제 문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제 문제에 어떤 미분 연산자를 P라고 붙였어요. 아까 저는 L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P인데요. 얘는 이렇게 되는 연산이래요. 이때 이 PD를요 이제 함수 Y에다가 적용을 해서 이꼴 0이 된대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한 게 뭐랑 똑같냐면 Y를 요걸 걸어줘야 되니까요. Y2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빼기 6Y는 0.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꼭 풀어야 되냐? 그냥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풀기로 했잖아요. 이거 해서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람다 더하기 3, 람다 빼기. 그러니까 람다는 마이너스 3과 플러스 2라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솔루션은 어떻게 되죠? Y는 C1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3x 더하기 C2 엑스포넨셜의 2x 이렇게 풀면 답이죠. 이 미분 방정식에. 근데 이렇게 풀지 말고요. 야, 이거 어차피 이렇게 연산자 걸 거면 얘니까 얘 그냥 바로 인수분해 해. 2 더하기 3, 2 빼기 2는 0. D는 마이너스 3이랑 2가 나오네.
그래서 그냥 해는 네, 해는 그냥 이렇게 바로 쓰면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오퍼레이터라는 거를 그래서 또 아니 뭐 달라지는 게 뭡니까? 뭐 새로운 지식도 없는 거 같고 그냥 오퍼레이터를 쓰는데 이거 왜 씁니까? 식이 복잡해지면 좀 지금 우리가 다루는 예제 문제들은 좀 쉬운 것들인데요. 좀 복잡하면 오퍼레이터를 대동을 해서 쓰면 대수적인 양으로 미분 방정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대수적인 양으로 본다는 건 인수분해를 해서 특성 방정식 형태처럼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데 의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를 책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디퍼런셜 오퍼레이터 그 챕터만이라도 꼭 읽어보세요. 그럼 이런 예제 문제가 있어요. 이 연습 문제 있는 겁니다. 내가 하도 궁금해서 연습 문제 있는 거 하나 풀어봤는데요. 이렇게 생긴 문제를 주는 겁니다. 이거를 원래라면 15에 두 번 더는 거니까 y2 프라임 빼기 y는 0 이거 풀라는 거예요.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시에이션 풀라는데 이거 풀지 말고요. 그냥 그냥 이 자체를요. 대수적인 함수다. 대수함수다라고 다함수라 생각하세요. 이거 이꼴 0이면 되네. 25d 제곱 빼기 1은 0. 이거 풀라는 겁니다. 따라서 d는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1이에요. 서로 다른 두 식은 나왔죠. 따라서 요놈의 해는 C1 엑스포넨셜 5분의 1x 더하기 C2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5분의 1x에서 다 바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좀 미분 연산자를 이용하면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이렇게 바꿔서 거꾸로 쓰면 그냥 이거는 뭐 고등학생도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풀어보자라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nth 오더까지 올린 걸 좀 찾아봤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어. n-1 y에 한 번 덜 미분한 거 해서 땡땡땡 해서 한 번 더 미분 안 한 거 얘도 한 번 더 미분 안 한 거는 0 이렇게 된 굉장히 그 하이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이거를 미분 연산자 d를 쓰면 d의 n승 이거는 n승 아니에요. 이거 n승이라고 하면 안 돼요. n번 미분한 거지. 근데 이걸 미분 연산자를 쓰면 d의 진짜 n승이에요. d n번 곱한 거. 더하기 an-1 t의 n-1승 땡땡땡 더하기 a 제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y는 0 하면 이 식을 가만 보면 그럼 그냥 방함수예요. 그래서 이거 이걸 0 되는 거 찾으면 돼요. 이런 형태로 미분 방정식이 복잡할수록 미분 연산자를 써서 식을 표현하면 인수분해 하듯이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챕터 2.4절에서 다루고자 하는 얘기의 핵심이더라고요. 이번 책을 조용한 마음에 읽어보길 부탁합니다. 챕터 2에 들어와 가지고요.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 푸는 거에 대해서 다양한 케이스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2.5절에 가면 드디어 좀 용수철에다가 물체 하나 매달아 가지고요. 좀 실제 현상에 빗대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챕터가 나옵니다. 이제 이 예제 문제를 들고오면서 얘들이 모델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유 진동을 하는 거죠. 프리 오실레이션 하고 있는 현상을 한번 모델링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천장에다가요 공수철 하나 달고 뭐 이렇게 물체가 이제 매달 겁니다. 여기다 이제 물체를 매달 건데요. 물체의 위치를 YT로 물체 위치를 Y의 T라고 쓰고 이 T는 타임입니다. Y가 위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요렇게 가는 게 Y 방향입니다. 시간에 따라 물체가 움직이겠죠. 시간이 좀 지나면 뭐 용출이 늘어나가지고 요즘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위치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때 뭐 시간 t가 뭐 5초가 지났다 뭐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이게 댕글댕글할 것 같죠. 왠지 이게 용수철이 잡아당기는 힘이 있고 물체가 중력 때문에 내려가는 힘이 있으니까 어떨 때는 스프링이 좀 이렇게 압축되고 여기에 물체가 매달려 있을 때도 있습니다. 결국 얘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 뭐 이걸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그게 오실레이션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집에서도 해볼 수 있죠. 용수철에다가 뭐 지우개 하나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요. 지우개를 딱 매달잖아요. 그러면 좀 축 처질 겁니다. 처음에 자체 무게 때문에.
그런 다음에 외부에서 사람이 손을 대가지고 쭉 당긴 다음에 그 손을 빡 놔요. 그러면 댕글 이렇게 할 겁니다. 상상이 가죠. 어떤 실험인지. 이 현상을요. 댕글 움직일 때요. 야, 타임 t 이퀄 0일 때 네가 손 뗐지. 5초 뒤에 어디 있을까? 예측할 수 있어? 뭐 그런 것들을 수학식 하나로 예측하는 걸 해보자는 겁니다. 이런 프리 오실레이션에 대해서 그럼 이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책에 이렇게 돼 있고요. 용수철이 있고 물체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물체가 받는 힘들을 먼저 상상해 봅시다. 먼저 받는 힘은 질량에다가 가속도 곱하면 되죠. 가속도가 뭐예요? 위치, 아까 위치를 y로 나타내기로 했죠. 그걸 두 번 미분하면 네, 가속도가 나오죠. 뉴턴의 이 법칙이잖아요. 그때 이게 지금 이건 받는 힘이고 힘을 일반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지금 요 용수철 시스템 안에서 무슨 힘이 존재하지? 하면 첫 번째 용수철이 원래 위치로 항상 당기려고 하는 복원력이 존재합니다. 걔를 F 낫이라고 쓸게요. 걔는 물체의 위치가요, 평형 상태 대비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 원래 가만히 있는데 얘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으면 위로 더 당기려고 더 많이 당기면 더 센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얘는 위치에 반비례해요. 이렇게 복원력을 씁니다. 아마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뭐 힘 F는 마이너스 KX라고 그 위치를 X라고 보통 표현해요. 근데 저 여기 책에서는 수직 방향 위아래라서 Y라고 썼습니다. 이때 K는 이제 0보다 커서 확실히 마이너스가 0이 마이너스를 표시하고 싶었던 거고요. 이때 이제 질량 M을 가지고 있고 이걸 추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질량 M인 추를 용수철에 매달아서 이제 이 힘을 얼마나 되느냐 볼 텐데 이게 추를 매다는 순간 아무것도 없을 용수철하고요. 매단 거하고 있으면 당연히 매달면 좀 얘가 축 처지겠죠. 그래서 원래 위치 대비 처음 매달아서 생기는 그 갭이 있을 겁니다. 걔만큼 또 힘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게 추를 매단다는 건 얘가 중력 때문에 밑으로 힘을 받고 위로 용수철이 또 끌어당기는 복원력도 있잖아요. 그 둘의 힘이 평형을 이루니까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추가 없었으면 원래 여기까지만 용수철 길이가 만들어졌을 텐데 추를 달아서 더 늘어났죠. 그래서 그 초기 위치의 변화량을 S 낫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용수철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추 달아가지고 요만큼 변형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요 거리만큼 복원력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복원력을 이렇게 씁시다. 요만큼은 초기에 잡혀 있는 초기 복원력에 해당이 될 겁니다. 이 복원력을 상쇄하는 힘이 있죠. 그게 바로 웨이트, 질량이죠. 질량 M에다가 중력 가속도 G를 곱해서 그건 이제 방향이 반대니까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힘이 존재합니다. 이 두 개의 힘이 이제 서로 평형 제가 뭐 반도체 시간에도 늘 강조하듯이 이퀄리브리움 상태입니다. 이퀄리브리움 스테이트라는 거는 외부의 힘이 이제 더 이상 힘이 서로 없어져서 힘이 0입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입니다. 대신에 고속도로에 달리고 있는 자동차는 마찰력과 엔진의 힘이 서로 상쇄되어서 예를 들어 시속 100km로 계속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 거는 그거는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했습니다. 평형 아닙니다. 근데 지금 여기 상황은 질량 M이 추를 매달아서 가만히 놔두죠. 이게 댕글댕글댕글 오실레이팅 하고 있지 않아요.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평형입니다. 고로 이런 결론입니다. 힘, 두 개의 힘, 얘는 만나서 0입니다. 이게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방향의 힘, 플러스 방향의 힘이 잘 만나서 평형 상태가 됐다라는 딱 평형입니다. 근데 이걸 들고 뭔 일들을 해보려고 하냐면 일단은 저 식을 들고요. mg 빼기 k의 s 낫이 0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힘은 이제 0이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내가 궁금한 건 이제 뭔가 힘을 외부에서 가해가지고요. 변형을 시킬 겁니다. 변형. 그러면 내가 어떤 힘 F를 가할 겁니다. 걔는 힘 F는 MA니까 MY2'입니다. 얘는 아까 전에 있던 원래 힘 있죠. mg 방향, 그 다음에 복원력, 초기 복원력. 여기에다가 뭔가 용수철에 지금 힘이 들어간 거죠. 근데 그거의 복원력은 마이너스에서 얼마나 이동이 됐느냐, 추가. 요만큼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을 가했어요. 용수철은 야, 너 왜 추를 잡아 당기고 그래? 원래대로 돌릴 거야 하는 요 힘이 있죠. 얘들은 원래 가만히 평형일 때 매달려 있을 때 이 평형의 평형 원래 이만큼 있고요. 아, 거기에다가 내가 쭉 당긴 거예요. 그럼 이 당긴 만큼을 Y라고 하면 이런 복원력이 생길 거예요. 네, 이 복원력 때문에 이제 힘의 균형이 깨지죠. 그렇게 해서 가속 운동을 할 겁니다. 가속도는 두 번 미분한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근데 어차피 얘는 둘이 합쳐서 훔쳐서 0대기로 했으니까 따라서 야, 이런 식이 성립하죠. 힘 F는 MA인데요. 그걸 내가 MY2'이라 쓴 거고요. 반대 방향의 힘 KY가 존재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평형 상태 대비 뭔가 Y가 0이 아니도록 추를 뭐 밀어 올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아니면 당길 수도 있고 뭐 어쨌건 변형이 일어났습니다. 변형이 일어나서 이런 상관관계가 생길 겁니다. 이 미분 방정식을 풀면 아마도 네, 이렇게 풀면 이 미분 방정식은 이 추가 y가 0이 아니니까 얼마나 아래 방향으로 y만큼 이동했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묘사하는 방정식이 되죠. 근데 풀었더니 가속도 때문에 y를 두 번 미분한 게 들어가서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모양이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거 다 쓰면 됩니다. y2 프라임 더하기 n분의 k의 y는 0 하고 자신감 있게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쓰면요. n분의 k는 0이네요. 따라서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분의 k의 복소수 i 딱 있겠네요. 오, 이러면 솔루션은요. y는 물론 이건 타임에 대한 함수입니다. x에 대한 함수 아닙니다. 함수는 아까 엑스포넨셜에 원래 알파 t 쓰고 가로 열고 코사인 베타 t C2의 사인 베타 t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이거 알파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알파 없네. 0이잖아요. 0 더하기로 나왔으니까 0승이니까 이거 1 되니까 쓰지 말고 C1 코사인 루트 n분의 k 더하기 C2 사인 루트 n분의 k t 이렇게 해서 위치에 대한 정보를 시간에 따라 다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아마 엑셀에 넣고 또는 매트랩을 써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내가 추를 한번 잡아당겼을 뿐인데 추는 왔다 갔다 하는 오실레이션 운동을 하겠구나 하고 눈으로 봐도 사인 코사인의 함수의 느낌을 아니까요. 늘었다 줄었다 하는 값이니까요. 오실레이션인데 이런 오실레이션을 하모닉 오실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조화 진동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 하모닉의 의미는 이게 주파수하고 연관된 개념이라서 나중에 좀 더 확인을 합시다. 일단은 우리가 배운 챕터 2에 배운 거 가지고 쉽게 할 수 있구나. 하나 풀었습니다. 뭐 일단 얘기를 했고 이거에서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어, 어디 갔냐? 요거 요거 요 식을요. 이게 코사인 더하기 사인이잖아요. 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용하면 요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네, 요렇게 이 델타 요렇게도 식을 하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식 변형을 집에 가서 꼭 해보세요. 요거는 뭐 아마 요렇게 나올 거예요. 루트 C1 제곱 더하기 C2 제곱이 될 거고요. 그다음 요 델타 값은요. 뭐 이겁니다. C1분의 C2인데 사실은 탄젠트 델타가 C1, C1분의 C2인데 뒤로 제껴서 써준 겁니다. 이렇게 쓰고 1호부터 요 오메가 낫으로부터 주기 t는 주파수분의 1이겠죠. 얘는 2파이 나누기 오메가 낫 이렇게 해서 요 오메가 낫 정보를 알면 주기를 숫자로 알 수 있고 주파수도 요 주기를 역수를 취해서 주파수도 구할 수 있고 요럴 때 이 주파수를요 natural frequency라고 합니다. natural frequency. 한국말로 고유 주파수예요. 네.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주파수입니다. 이게 아까 미분 방정식에서요. y2 프라임 더하기 뭐 py 프라임 더하기 qy는 0이라고 해서 이 0이 붙었을 때 이 시스템이 가지는 고유한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호모지니어스하다는 표현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파수에는 호모지니어스 프리퀀시를 하지 않고요. 얘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거니까 자연적으로 있는 거니까 내추럴이라는 영어 단어를 써서 내추럴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갔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요 부분은요, 그 비감세, 이게 어디 갔냐? 여기 돌아와서. 이런 거를 한국말로 번역한 건 이제 비감쇄 시스템이라고 가정을 하고 푼 거고요. 이게 이제 영어로 그냥 undamped 됐다라고 표현을. undamped의 의미는 댐핑되지 않은, 이게 댐핑이 뭐냐면 테니스 좋아하는 학생이 있으면 라켓에 아마 그 댐퍼라고요. 테니스 이렇게 라켓 생겼죠. 여기 고무 같은 거 하나 껴가지고 여기 테니스 공이 날라오면 이게 그물막이 진동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새까만 거나 요즘 뭐 이게 예쁘게 나온 것도 있는데 여기 하나 달아놓으면 진동이 좀 줄어요. 요런 거는 이제 댐퍼가 들어있는 테니스 라켓이고 댐퍼가 없는 경우는 뭐 이게 좀 더 이 팔꿈치에 충돌이 많이 가요. 그래서 이게 선수 팔꿈치 보호 차원에서 많이 쓴다고 하는데 이 어디 갔어요? 이 댕글댕글 매달린 요런 추를 매단 요런 시스템도요. 이게 댐퍼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운동이 달라져요. 지금 오늘 제가 설명한 거는 언댐프드 된 경우에요. 그냥 쭉 당겨서 어떻게 될까? 그걸 미분 방정식을 세운 겁니다. 근데 내일 이제 다음 강의 시간에 다룰 건요. 언댐프드가 아니라 어디 갔냐 미분 방정식. 여기서요. 언댐프드 됐기 때문에 요렇게 하고 끝냈고 요렇게 쉽게 넘어왔죠. 근데 여기 이렇게 멈추지 않을 거예요. 원래 항상 모든 일이라는 게 더 복잡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줄을 매달고 당긴 다음에요. 생기는 힘은 F는 MA하고 복원력만 있지 않아요. 또 다른 힘도 존재할 수 있어요. 이런 게 바로요. 이게 쭉 늘어난 다음에 원래대로 돌아갈 때 얘가 고유하게 진동하는 내추럴 프리퀀시도 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임의로 가한 힘 때문에 반응하는 리스판스가 있습니다. 요 리스판스가요. 내가 여기 인풋 힘을 넣었기 때문에 아웃풋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걸 미분 방정식으로 풀면 이게 여기 RX예요. 이게 여기 인풋이에요. 그래서 인풋을 넣어서 그래서 이 용수철 시스템에서는요 이렇게 당기지 말고 당긴 거에다가 내가 그냥 놓지 말고요 힘을 쑥 더 줘가지고 위로 더 밀어 올려버려요. 이렇게 뭔가 댐핑하는 힘을 더 줄 거예요. 좀 더 복잡한 상황으로 갈 겁니다. 댐핑 포스를 가할 때 야, 내가 만든 저 미분 방정식 얘로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야. 뭔가 더 붙어. 그 힘을 하나 더 넣고 미분 방정식을 좀 더 어렵게 만들어서 풀어볼 겁니다. 그럴 때는 댐핑이 들어간 시스템이라고 해서 댐프드 시스템에 대해서 미분 방정식을 풀 겁니다. 좀 달라요. 조금 전까지 보여줬던 것들은 언댐프드한 시스템이고요. 다음 시간에 다룰 거는 댐프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용수철에다가 힘 하나 더 준 추가된 항이 붙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식을 쓰면 mg 더하기 k 마이너스 k의 s란 이건 뭐 평형 상태의 개형이고요. 여기에 빼기 ky 붙는 거에 하나 더 붙어요. 그거를 요 텀이 하나 더 붙을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는 풀었더니 y2 프라임 더하기 ty 프라임 더하기 qy는 0에서 요게 없었던 케이스죠. 다음 시간에 하는 댐프 시스템은 얘가 0이 아니라서요. 얘입니다. 얘. 마이너스 cy 프라임이라고 이런 힘을 하나 더 넣어서 계산해 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복잡한 상황으로 갈 거거든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